자, 우리 이제 광역도시 계획을 볼 건데요. 요즘에 매년 한 문제씩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틀리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잘하거든. 여기까지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광역도시 계획. 예. 매년 10월 말만 되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요. 재활용품 수거할 때 중개사 측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예. 10월 말만 되면 쌓여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책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보기 싫다고. 근데 이분이 붙어서 버린 사람인가 아닌가는 공법책을 펴보면 알아. 딱 그래가지고 딱 봐서 여기까지만 깨끗하면 떨어진 사람이야. 공법만 깨끗하면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할 때 광역자가 나오면 항상 2개 이상 도시를 전제로 할 때 광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계획을 세운 건데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 의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의의는 뜻입니다. 뜻. 예. 자, 광역도시계획의 뜻,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요 파트에서는. 그럼 요 광역계획권,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전라남도에 광양이 있습니다. 광양, 여수, 순천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가장 작은 도시가 묶여있는 광역도시계획이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양, 여수, 순천. 요 세 개 하나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광양은 공업기능이 발전돼 있거든요. 공업기능. 여수는 이 관광기능이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관광기능. 순천은 주거기능이 참 좋아요. 자연과 어떤 전원주택 주거기능.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 여수에 갔었는데 2년 전에 여수에 KTX 타고 갔는데 돌게장집이 있어요. 여수에. 무한리필 돌게장집. 저는 모르고 갔어. 모르고 가가지고 11시 아점을 먹으러 갔는데 딱 제가 마지막 테이블이었어요. 우리 식구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골목에 줄을 서는 끝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런가 해서 인터넷 막 찾아봤더니 지금 내가 앉아있는 그 음식점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수에서 무한리필 돌게장집 1인당 6,000원. 예.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무한리필인 거예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 기능이 엄청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를 하고 난 다음부터 관광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은 공업 기능, 여수는 관광, 순천은 이제 주거 기능이라든가 생태, 문화 이런 기능이고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을 광역계획권 그러고요.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킨다. 기능하고 역할을 분담시키는 거.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순천에서 집을 얻어놓고 광양으로 출근해서 돈 벌어서 이쪽으로 오고 놀고 싶을 때는 여수 가서 이렇게 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그 법적 성질이 있는데요.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쳐요. 이것을 비구속적이라 그래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순천에 사시는 순천 시민이 광양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순천이 공업기능을 담당하면 좋겠는데
광양이 담당한대. 그러면 이것은 순천 시민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봤자 법원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은 당신의 효력에 안 미치니까 당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적법 각하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되면 행정심판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일 먼저 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대상지역. 지정권자 2명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자, 우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 걸치고 있죠. 요건 누가 지정해? 국토부 장관이.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그 도의 관할일 때입니다. 그러면 광양, 여수, 순천은 어느 도 관할입니까? 전라남도. 그러면 저 때는 누가 지정해야 돼? 전라남도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같은 도의 관할이니까. 그럼 우리 요 광역도시계획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 하면 안 돼요.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말은 내용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내용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할 내용들이 나오는 게 내용이에요. 미래에 할 거.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 수립하기 전에 나온 과거 일이야. 이게 미래에 할 내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틀린 지문 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은요. 수립을 하는 요 수립권자가 있어요. 수립권자. 누가 수립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총 몇 명을 말합니까?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총 5명을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면 절대로 여기서 군수는 나오지만 구청장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나오고 절대 구청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느냐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어주는 게 승인입니다. 이제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승인권자 2명이에요. 2명. 자,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요. 공동 수립 시. 그러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검사받고 도장받아야 돼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 3명이 공동 수립했을 때는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7번째로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요. 시도지사가 이렇게 공동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인천광역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우리 경기도에서 또 인천광역시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가 강남역 한가운데까지 전용 차선을 타고 들어가게 해줘라 그러고, 서울특별시장은 그거는 서울시 교통이 마비되니까 안 된다. 서울 외곽까지만 들어와라. 사당역까지만 들어오고 거기서 내려서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꿔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중간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 요금을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환승이 많은 지역에서는 요금을 많이 받기를 원할 테죠. 그렇죠? 이거 셋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다 같이 또는 한 명이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구 말이 옳은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토부 장관은 조정 신청 받았을 때 다 같이 와서 말하면 들어주고 판단해 주면 되는데 한 명만이 온 거야. 3명 중에 한 명만 왔어. 이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나는 네 말만 듣고 판단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해 봐라.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는요, 권고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예. 권고할 수 있다. 예. 시키는 것도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고하잖아.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예. 강제는 못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때 조정은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준용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내용에 대한 협의가 안 돼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 그럴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단독 조정 신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우리 이제 8번째는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승인 절차가 나와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초조사부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기초조사예요. 광양, 여수, 순천의 사람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환경은 어떤가, 기후는 어떤가, 이런 것들. 요 기초조사 끝나고 나면은요, 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2개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주민하고 전문가가 나옵니다. 주민하고 전문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청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산업자원통상부에서 5명이 초대된 제가 5명 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왜? 타당하다고 인정하니까 반영한 거. 모든 공청회, 대한민국 공청회는요, 항상 전문가가 나오게 돼 있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했을 때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모든 법에 다 똑같이 나와요. 공청회. 자,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나오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나와요. 이 의견 청취는요, 누가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의견 듣는 사람이 달라져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면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의견 청취 끝나고 나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 자, 수립권자 수립한 거죠.
수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제 승인 신청하고요. 승인 신청이 있으면은요, 승인권자가 바로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권자가 이렇게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한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장 찍고 다시 돌려줘. 이것을 송부라 그래요. 송부를 받은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들한테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을 공고해요. 찾아오는 사람한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때 열람 기간이 30일 이상이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절차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도장을 찍으려고 봤더니 시도지사가 수립한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셋이서 공동 수립한 내용이에요. 인천하고 서울에서 오는 도로를 뚫겠대. 도장 찍으려고 그 도로가 군사시설 옆을 지나가네. 그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돼. 누구? 국방부 장관과 협의. 근데 그 도로가요. 문화재 옆을 스치고 지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학교 운동장을 뚫고 지나가네. 교육부 장관과 협의. 농지위를 지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협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나가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 구규림을 지나가네. 산림청장과 협의. 이거 다 해야 돼. 이게 몇 년 걸려? 몇 년. 그 다음 요 끝나고 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거는 바로 통과돼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승인. 도장 찍고 관계행정기관에 장하고 수립해서 가져온 시도지사한테 각각 서류를 송부해줘요. 송부받은 시도지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예. 이게 수립 승인 절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책을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우리 본격적 밑줄 치는 시간이 지났죠? 예, 그냥 위치만 확인해 보고 핵심 단어만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건데 또 한번 복습해 보는 거지. 56페이지 의의가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온 거. 의의. 법적 성질, 비구속적 행정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역계획권 지정 나왔죠.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 도지사가 지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58페이지 위에 박스가 누가 언제 수립하느냐이죠.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건데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도지사라고 틀리게네. 같은 도의 관할일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도지사고 수립은 시장, 군수 공동수립.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시도지사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을요. 도지사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해서 3년 안에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다.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역시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가로 2번은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가로 3번 계급이 높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요청했을 때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예. 단 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지사한테 부탁하자.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시험에 나오죠. 예. 자, 광역도시계획 내용 한 번씩 읽어두시면 돼요. 사실상 실무에서는 5번에 동그라미 1번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 거의 다 교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만든 게 광역버스잖아요. 예.
이것 하면은 항상 딱 갖다가 카드 찍으면 환승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환승 듣는 순간 광역도시계획이 기억나야 돼. 오늘 3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나오죠. 자,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거의 매년 시험 나와.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수많은 계획은 다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지금까지 틀린 지문으로 나왔을 때 시도지사를 틀린 지문으로 썼어요. 이거 보시고 동그라미 1번 체크해야겠죠.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고, 이때 연계는 부합의 의미예요. 부합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 수립 절차 나왔죠. 기초조사. 기초조사하는 방법이 조사, 측량이야. 그래서 조사하고 세 번째 줄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 뒤로 넘겨서 보시면은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광양, 여수, 순천시장이요. 기상청에다가 저 지역의 기상 관측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조사 측량 의뢰할 수도 있고, 가로 2번에 공청회 나오죠. 공청회. 거기 반가로 1번에 공고 보시면은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오른쪽이 2번에 개최 단위가 나와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수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주재자, 이걸 감정평가사에서는 함정을 봤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재한다. 이면 틀려.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의견 청취가 있고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자, 의견 제시 기간은요. 국토계획법은 다 30일로 돼 있다. 30일 내 의견을 제시하고요. 자, 이제 승인이 나오죠. 뒤로 보시면은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합니다. 그렇죠? 협의 심의. 오른쪽에 조정 나왔죠.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준용되고 협의 공고 나왔죠. 단독으로 조정 신청했을 때는. 그 다음에 조정 절차의 마지막 문장.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요.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니까 임의적인 기관이에요. 필수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봤더니 내가 칠판에 저 절차 썼는데 표가 나와. 미리 봤으면 안 쓸 걸 하는데 한번 써봐야 돼. 자, 우리 체크 플러스 광역도시계획의 특징.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합쳐서 행정쟁송이죠.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말이 안 나온다. 그렇죠? 재검토라는 말이 안 나와.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는 없다. 보시고. 자, 작년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틀린 거 찾기. 3번 보세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는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잖아. 없단 틀렸죠. 4번 지문 보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뭐 다 알만하다. 공부 다 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한 문제 시험 나와요. 한 문제 시험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틀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하거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거의 하기 때문에 안 틀려 이거. 안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다. 목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뜻. 도시군 기본 계획 뜻이 이쪽 파트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6개를 써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막연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종합 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의 완벽한 의인데요. 이 완벽한 문장이 시험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5회 시험 때 하나 나왔어요.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 15회 재시험. 15회 시험, 그 다음 재시험 봤죠. 15회 때는 26만 명 응시에 합격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14회도 26만 응시에 합격자 3만 명. 3만 명이 1000명으로 줄었어. 예. 원래는 합격자 400명이었어요. 근데 400명을 발표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의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출제 오류라고 그랬어요. 이의신청 아무도 안 했어. 이의신청. 출제 오류래. 예. 합격자 늘리려고. 17문제인가를 다 맡겨줬는데 14회 시험 때는 한 문제를 다 맡겨주니까 합격자가 2,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15회 때는 한 문 다 맡겨주니까 2명이 늘어나. 위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엔 1000명을 만들려고 17문제를 다 맡겨줬을 거예요. 저 1000명 발표해서. 그래도 이제 밀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밀란이. 그래서 결국에는 재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재시험 본 이유가 그때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출마를 했어요. 안산시에서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했어요.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천이 단독 공천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 인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당선돼 버렸어요. 진짜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 경쟁이 없어. 아무도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게 없었어요. 본인이 그냥 한번 해봤는데 당선돼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이니까 부동산 전문가라 그래서 국토교통위로 들어갔어요. 위원회가 국토교통위. 공인중개사 시험 관할이 국토교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문제를 보고 거기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제는 내가 풀어도 못 맞히겠다. 재시험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재시험 봤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그때는 데모를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갔어요. 학생들이. 저는 앞에 명찰을 차고 질서 유지인이에요.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 줄 서세요. 앞으로 나란히 바로 절대 돌을 던지시면 안 되고요. 프로판 가스에 불 붙이면 안 됩니다. 다 주의 주는 거예요. 이게 막 하고 있는데 앞에 단상에서 누가 마이크 잡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님이 옆에 누님한테 야, 너 한번 올라가 단상 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구호 한번 외치라고 그런 줄 알고 올라갔는데 삭발하실 분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올라갔다가 발리깡으로 머리 깎였다니까. 예, 옆에 있는 분 때문에요. 그때가 15회 때입니다. 재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원래는 재시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성적 순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반대했어요. 오전 시험 보다가 중간 나와버렸거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후 시험은 나와버렸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자르더라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사 반대한 거예요. 원래는 재시험 보면 안 돼. 성적 순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만에 하나 시험보다 어렵다 그래도 끝까지 시험 봐야 돼. 앞으로는 절대 재시험 안 볼 거예요. 그때는 그 한 분이 부동산학 개론 선생님이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봤습니다만은 절대 앞으로 안 볼 거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봐서 성적 순으로 자르는 것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봤더니 그 생각이 납니다. 완벽한 문장 나왔던 거 15회 재시험 때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완벽한 문장을 그 다음부터는 다 잘라서 냈어요. 6개를 안 써줘.
항상 시군이라 그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종합계획이다. 맞아. 가장 많이 나온 거 요거예요.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무수히 많이 나왔다. 예.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법적 성질. 법적 성질.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비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시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안 미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는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소송해봤자 소송의 대상이 안 돼.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예. 딴 데 이사 가래 싫으면. 예.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 글쎄 시험에서 판례가 나왔던 게 기출문제. 행정규칙적 성질로 나왔어요. 행정 규칙적 성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판례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예전에. 자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외웠는데 세상의 판례에서 행정규칙적 성질하고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 틀린 거예요. 이 행정규칙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요. 우체국 좀 작은 게 뭐야? 취급소죠. 우편 취급소 있어요. 그 앞에 유리문이 있는데 유리문에 근무 시간이 써 있어. 6시까지. 그러니까 하절기 6시, 동절기 5시까지 써 있다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5시 써 있으니까 지금 동절기구나 5시. 갑자기 집에 가는 거야. 챙겨 집에 가. 그러면 그 근무 시간은요. 누구한테만 적용돼요? 우체국 직원들. 이게 행정규칙이야. 일반 국민에 적용 안 돼. 예. 자기도 일하다 말고 5시에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예. 우체국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공무원들 근무 시간 다 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럼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 효력이 미쳐? 안 미치죠. 그래서 법학에 쓰는 문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를 딱 쓰고 뒤에다가 적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이렇게 적하고 성질 그래요. 적인 성질하면은 행정규칙적 성질하면 일반 국민들한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가장 대표가 행정규칙이거든. 그래서 행정규칙적 성질 그러면요. 비구속적 성질 이면 똑같은 말이야. 이 법학에서는 문법이라니까요. 대표적인 단어를 써서 적인 성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인 성질하는. 여기다가 만약에 제 이름을 써가지고 박종철 적인 성질 어때? 무슨 뜻이야 이거? 평소 공부하기 좋아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성질. 대표적인 단어를 쓰는 거지 이렇게. 예. 그래서 행정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다 틀렸어. 판례에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시험에 갔더니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 행정명령적 성질. 명령적 성질이 나왔어요. 이것도 판례에 나와. 행정기관끼리만 적용되고 일반 국민들은 저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거든. 행정명령적 성질 같은 말이에요. 비구속적 성질. 예. 또 틀렸어. 예. 다음에 학원 또 와. 예. 대학교를 4년 다니니까 졸업장을 주는데 학원 4년 다녀도 졸업장은 안 줘. 그래서 어떤 분이 학원에다가 출석부 마련해가지고 도장만 일정 이상 찍으면은 졸업하게 달래. 졸업으로 인해서 자격증 달라. 근데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리츠 배웠습니까? 리츠는 부동산 관련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리츠에 설립할 수 있거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 들어봤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현재 한국생산성본부하고요. 투자자문협회하고 건설산업교육원 3군데에서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 3군데에서. 그중에 2군데에서 제가 가르쳐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요. 제가 지도교수예요. 근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은 시간만 때우면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 안 봐요, 그거는요. 36시간인가? 시간만 딱 이수를 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4시간 결석해도 봐줘. 그래서 마지막 수업에는 대부분 다 결석이야. 마지막 날 수업에는. 예. 마지막 날 수업을 항상 토요일 날 해요, 4시간을. 금요일까지만 나오면 수료증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안 본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중개사 시험도 34시간은 뭐 하니까 한 340시간 정도 하면은 그냥 자격증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개발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만 36시간인가 딱 맞추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시험 안 보고. 둘 다 국토부가 만든 법정 자격증이에요. 똑같아요, 중개사하고. 예. 그것도 국토교통부가 만든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 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2개, 자산운용 전문 인력하고 개발 전문 인력, 요 2개는 시간만 딱 수료하면은 자격증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개발 전문 인력은 예전에는 저희 명지대 부동산학과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기서 못 하고 다른데 이제 개발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할 거예요. 개발 전문 인력 교육.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요건이 되면 그 자격증을 하나 따세요. 그러면 개발 사업할 때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중개 물권을 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리츠 회사는 5명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요. 자기 이름을 걸어놔. 5명 중에. 그러면 그 리츠 회사가 짓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구한테 줘야 돼? 분양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줘야지. 예. 그래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개사 중에요. 예.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세종 사이버대로 오시면은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전문 인력. 예. 예. 그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알아놔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중개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틈새 시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 사람들이 안 해봐가지고. 그 제 주변에 중개 자격증 따신 분들이 저는요 손님들 만나서 하기 힘들고 어디 물건도 못 따와요. 그러면 빨리 가서 자산운용 전문 인력 36시간 개발 전문 인력 따. 그리고 난 다음에 개발 전문 인력이 몇 사람 이상이 돼서 한파수니까 자기 이름 걸어놔. 그러면 다 분양도 다 누구 거야? 다 자기 거야. 자기 혼자만 중개사니까. 예,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붙는 게 중요해. 뭐 중개사 먼저 붙어요. 우리는 필기야.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 예, 필기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이 2가지까지도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2개도. 그래서 우리 3번째로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 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용.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거 중요하죠.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의 설정하고 인구 배분이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발표가 됐을 때요. 서울에서 신규 인구 배분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상암동이었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래서 상암동에 가서 다 부동산 기업해버렸어요. 그래서 상암 DMC가 만들어지고 750개 기업이 들어선 겁니다. 거기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수정됐고 2011년 5년마다 수정하거든요. 재작년이다. 2016년 수정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예, 대권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쯤 지방선거 끝나면은 수정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예요? 인구 배분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 새롭게 인구가 배분되는 곳이 어딘가. 거기가 이제 우리 부동산이 괜찮은 곳이죠. 그 다음에 3번째가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번째. 자, 4번째는요. 우리가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입니다.
토지의 용도별 수요와 공급. 토지는 원래 수요가 증가해도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용도별 하면은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안산시 1년에 2만 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가장 부족해지는 게 주택이 부족해요. 그래서 택지 수요가 증가하고요. 택지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연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해서요. 택지를 공급한 겁니다. 그 저한테 14회 때인가 배웠던 분이 개업을 하셨는데 안산에서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선생님은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질문해야 될 텐데 전화 받자마자 안산에 상가 살려는데 어떻습니까? 정신 나갔냐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상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데가 안산시하고 시흥시예요. 무조건 망해. 지금도 미분양이거든 거기. 예. 그러면 뭐 살까요? 그래서 전국의 인구 증가할 1위인 도시에서 당연히 아파트 투자해야지. 그렇죠? 안산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대우에서 지금 푸르지오야. 대우가 멍들었다고 푸르지오. 그래서 대우에서 만든 푸르지오를 20평짜리를 2채를 샀어요. 1년 남짓 지나서 딱 2배 올랐습니다. 딱 2배. 예. 거기가 최근 그 가장 많이 오른 경기도의 안산시죠. 인구 증가율 때문에 그래요. 예. 그다음부터 전화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예. 잘하고 있을 텐데. 내용 요거는 기억하시. 용도별 수요와 공급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지위가 있어요. 지위는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를 때는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이제 수립과 관련한 게 나와요. 수립. 먼저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의무가 있는 자 6명 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절대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시험 문제는 꾸준히 틀리게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X. 아까 들어봤죠. 국가계획과 관련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왔어. 광역도시계획. 어디선가 본 적은 있어. 근데 주소를 잘 몰라. 어디서 봤는지. 소속을. 그 다음에 도지사를 틀리게 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X. 예. 저는 이거 설명했어요. 이거. 예. 지금 계속 나온다. 근데 이제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자, 수립 의무가 없는 거 2가지 경우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고요. 1번은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붙어 있지 않고요.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시군을 봐주는 규정이에요. 2번째 한 번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무슨 뜻인가?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야. 요랬을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연계 수립이 있어요. 연계 수립, 인접 수립, 인근 시군의 인근 6개 시군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수원시가요.
옆에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한 적이 있어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이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는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화성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했습니다. 자, 수립. 우리 이제 승인을 봐야 돼. 승인. 승인은 시장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 관할 도지사에게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고요. 절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1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가 됐어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일은 없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안 받는다고요. 이게 시험에 네 문제나 나왔어요. 네 문제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요, 재검토가 있습니다.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예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재검토는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5번. 그래서 총 5번 나옵니다. 5번. 나올 때마다 볼 거예요.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요, 수립하고 승인하는 절차 있죠. 요거 안 지웠어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절차가 같아. 예. 이거 안 지우고 재활용하게끔 딱 맞추는 거 있죠. 20년 걸렸어. 20년. 안 지워 재활용해요. 자, 그래서 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요,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요거 광역도시계획이 규정된 것을 다시 준용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대로 준용해. 옛날 기출문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이 동일하다. 맞아. 준용하니까. 예. 근데 이제 의견 청취를 거치는 이때 의견 청취는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지방의회.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승인은 수립할 때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승인이 도지사가 승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4명이 계급 높은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을 할 때는 협의와 심의가 요 위로가,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거예요. 왜? 승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승인할 때 거치는 협의 심의를 수립권자가 협의와 심의를 하고 수립하는 거예요. 승인이 없으니까.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다 봤거든요. 책 어디에 있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 다 설명했다.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서 이젠 지겨울 정도다. 또는 예. 자, 수립권자 6명 예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개 써놨죠. 칠판에. 인접한 지역 인접 수립 같은 말이 연계 수립 전분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협의해야 되고. 뒤로 넘기니까 내용이 나오네. 내용. 3번에 수립 기준 나오죠. 수립 기준에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해야겠죠. 2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보시면 자,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이에요. 절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런 말 쓰면 안 돼. 구체적이다, 상세하다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오른쪽에 기초조사 공청회 동그라미 1번 준용한다고 돼 있죠. 예. 동그라미 3번 체크.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동안 안 바뀐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바뀐다고. 가로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로 3번 4명이 수립했을 때는 바로 확정된다. 절대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 시험에 4문제나 나왔어요. 70페이지에서 도지사 승인 나왔죠. 시장군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비가 나왔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새롭게 수정계획이 발표가 돼요. 원래. 예.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수립 승인 절차가 보이네. 예. 괜히 썼다. 그렇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예.